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할 것은 제목에도 적어놨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서 내려갈 때 팔아야 자기 달러로 이득이 되겠죠. 근데 달러가 떨어지는 대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환손실을, 물론 아닐 수도 계속 여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외국 돈을 쓰는 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 이득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보는데 요즘에 이제 돈이 많이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랑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은 제외하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호방건설이 인수 주주 최대 주주가 됐고요. 뭐 전선이니까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숫자 중에서는 제일 지금 엄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숫자, 외국인 매수 숫자 중에서는 350만 주 샀으니까 엄청 많이 산 거죠. 그래서 갑자기 팔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기는 이 기업은 구매 추천을 드리는데 왜 올라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샀어요. 두 번째로는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탑10이라고 백화점이나 뭐 이런 어떤 마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의류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왜 샀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출이나 수입을 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안 받고, 또 의류니까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옷을 사 입는다고 했을 때 탑10이나 이런 국내 기업을 많이 산다고 하면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이것도 외국인이 마지막 날 100만 주를 샀습니다. 세 번째는 DB 동부그룹이고요. 대부분 금융 계열사가 많고요. 그 중에 DB 하이텍이라고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죠. 많이 올랐던. 근데 이 회사는 금융 계열사가 대부분이라서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꾸준하게 최근 좀 많이 산 편이에요. 36만 주.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뒤에 이제 또 중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그닥 좋은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더존 비즈온이라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뭐 프로그램 가지고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코로나 사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호재가 아니고 빅데이터 활용 이런 쪽에 호재이긴 한데 주가는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블록 딜을 한번 했어요. 최근에 베인 캐피탈이라는 곳에 주가 지분을 주고 주식을 주고 이제 돈을 받았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주식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조금 작전주다,
작전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집 회사 가치를 올려야겠죠. 그 회사 지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3%가 올랐는데 이건 뭐 무조건 오르겠죠. 뭐 이 회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좀뭐 이런 거 알았으면 투자해도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철관이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러 이제 가스관 사업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어, 외국인이 그러니까 사면 좀 오르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안 사면 내리고 뭐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어,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국민들은 일반인들은 조금 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북한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 뭐 주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관이 뭐 관에서 뭐 어떤 원자재가 올라서 산 건가 싶기도 한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도. 그래서 구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A 프로젠 제약인데요. 제가 950원이었나? 뭐 천 원이었나? 뭐 그때 추천을 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1215원으로 뭐 괜찮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2% 떨어졌으니까.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50원에 종가가 1250원 날 샀거든요. 그래서 1235원 전날 종가 1235원에서 그날 종가 125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일단 외국인은 물려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팔아버리면 이제 주가 엄청 떨어지겠죠. 근데 어, 일단은 샀어요. 사고 이틀 동안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거는 아미노로직스였는데 오를 때는 뭐 한 30% 올랐어요. 근데 떨어질 때 외국인이 한 절반 정도 팔았어요. 한 50% 정도. 그러면서 10%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지 이 프로젠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월요일 날 한 지금 플러스 10%거든요. 그래서 뭐 한 2% 이상 떨어진다 하면 뭐 이제 여기는 손절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한전선, 신성통상, 더존비지온 정도. 더존비지온은 근데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빅 블록 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 가치를 올려서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팔아야 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조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바이오주를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뜨는 ETF로 종목 찾기. 왜냐면 왜 중국이냐?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온 기업들에 어느 기업에 많이 갔냐를 알 수 있지만 ETF로 한번 보자. ETF로 뭐 어떤 그 유형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1주간 지난주 이제 바이오를 했으니까 1주간 최고 수익률인 ETF를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한국에서 전격을 해보자 그거죠. 어, 첫 번째로는 6.59%가 오른 KGRN 크랜리프 MSCI 차이나 인바이러먼트 ETF입니다. 이거는 인바이러먼트니까 환경이겠죠. 친환경 뭐 그런 ETF입니다. 신이 솔라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태양광 유리 관련이고요. 차이나 코치 벤처 홀딩스는
에너지, 물류, 건축자재 이 세 가지를 투자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롱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에 실리콘 웨이퍼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광에도 뭐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회사. 차이나 롱위엔 파워 그룹 이거는 풍력 발전 회사. 그래서 보시면 여기 ETF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른 것들만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환경 회사지만 뭐 전기차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태양광, 뭐 에너지, 태양광 또 두 번째 있었고, 근데 실리콘 웨이퍼가 있었죠. 태양광에서도 풍력 발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회사들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로는 CHNA라는 ETF인데 롱카 차이나 바이오파마 이런 회사였어요. 찾아봤는데 젠스크립트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였는데 코로나 치료제인 것 같고요. 켄시노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그 바이오 뭐 분석 코로나 분석 뭐 이런 회사였어요. 치료제 백신 생산 뭐 이런 회사였는데 그래프들을 보니까 좀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에 막 오른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오를까 싶었는데 지지난주는 많이 올랐죠. 한국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이 안 오른 거 보니까 한국도 좀 많이 안 오르지 않을까. 또 중국 MSCI에 편입할 기업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서 또 그걸 중국 기업에 넣은 다음에 또 숏을 떨어지는 거에 또 베팅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제외하고요. 여기 두 번째긴 하지만 세 번째로는 3.72%가 오른 ECNS iShare MSCI 차이나 스몰캡입니다. 네, 여기 스몰캡이라는 뜻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고 좀 중형기업 정도 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360 디지텍 이것은 핀테크 기업인데요. 한국의 토스 같은 뭐 결제하고 뭐 이런 어플 데이터베이스 뭐 그걸로 또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GCL 폴리는 풍력 발전도 하는 회사고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하는 회사고요. 차이나 소프트 인터내셔널은 데이터 관리, 에너지 통신 금융 공공시설 같은 데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기업이고요. 라이프테크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은 혈관 관련 의료기기 회사고요. 루에 파마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또 의약품 다른 회사들이 있었는데 좀 대부분 고점을 찍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진 않았더라도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도 바이오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바이오 말고 뭐 핀테크, 풍력 발전, 여기서도 또 풍력 발전 나오잖아요.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한국 기업에서 찾아보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 코스피에서 찾을 건데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시스템 종합이라는 테마에서는 KCS라는 회사가 괜찮았는데 이 회사는 디지털 화폐 테마라는 것이었는데 좀 특징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안 샀는데 30%나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괜찮은데 지금 들어가긴 조금 그렇다. 30% 올라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30%씩 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번에 코인이 떨어지면서 또 반사 이익을 좀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회사도 괜찮지만 지금 들어가긴 조금 그렇다. 10,000원 이하에서 9,000원
8,000원대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DB입니다. DB는 동부 뭐 DB 화재, 뭐 동부 뭐 이런 회사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회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산 기업 중에 세 번째 요 DB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프 상에는 별로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테마에서는 괜찮았어요. 시스템 종합이라는 테마고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테마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고 또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큰데 963원이니까 한 주당 동전주니까 요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많이 안 가니까 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은 인터넷 은행 핀테크 핀테크 테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보안 업체라고 합니다. 보안 업체인데 어, 그래프도 괜찮았고 지난주에 5% 정도 올랐고 최근 뭐 거의 뭐 떨어진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떨어진 적이 없는 뭐 앞으로도 유망한 그런 회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다른 이상 없는 한 이제 인포뱅크라는 회사입니다. 인포뱅크는 어 언젠가요? 1월 달에 1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긴 한데 어 최근 들어서 뭐 거의 14,000원 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 한번 해먹은 종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걸 봐가지고는 뭐 지금 뭐 18,000원에 들어가는 건 좀 무리지만 뭐 14,000원에 들어간다? 뭐 상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상승은 없었죠. 월봉을 봤을 때. 그렇지만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파는 것도 있지만 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사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회사도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순위로 추천드릴 것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는 어저께가 아니라 금요일날 1.68% 하락을 했는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1순위로 추천합니다.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관련 회사고 이 회사도 뭐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3일간 많이 샀고요. 기관도 금요일은 매도였지만 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매수였고 조금 어, 조금 그런 점이 벌써 27,5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는데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런 게 문제인데 뭐 회사 자체는 뭐 문제가 없고 이 테마로 간다고 하면 이 회사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2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날 2020년 3월 31일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요. 뭐 딱히 뭐 다른 거를 그 이야기할 거는 없지만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이 아니구나. 1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다. 뭐 왔다 갔다 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있지만 꾸준한 상승세다. 그래서 뭐 특이 사항이 없으면 조금 더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KT는 저도 LG텔레콤처럼 그냥 통신회사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 핀테크에 관련해서도 그게 있나 봅니다. 쪽 뭐 그래프상은 좋아요. 뭐
언제죠? 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월봉으로 봤을 때 35,000원 정도 옛날에 2017년도에 갔었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게 32,000원에서 이제 32,750원까지 갔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자 보이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통신회사기 때문에 뭐가 나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막 그리고 통신회사 뭐 LG도 뜨잖아요. 그래서 뭐 LG는 뜨는데 KT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메커스라는 기업은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완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월 31일부터 그때가 1795원이었으니까 2000원 잡고 300%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4일 매수했고요. 또 비메모리, 뭐 태양광이랑 비메모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도 하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테마인데요. 클라우드 테마에서는 또 DB가 있었습니다. 이 DB가 뭐 어떤 동부가 뭐 때문에 DB 그 클라우드랑 뭐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랑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젠백스 2순위로는 젠백스 링크를 추천드립니다.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거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걸 바로 ESS라고 하는데요. 세방전지에서 생산을 하고요. 1월 달에 좀 친환경 관련해서 테마였기 때문에 14만 6,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9만 5천원에서 5.8% 오른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 요거는 2순위 요런 것들은 추천하는 것들은 거의 똑같았고요. 요 마지막에 이제 추천은 다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뭘 살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면서 요번에 어떤 걸 구매할지를 좀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저는 LG U 플러스가 좀 유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신주잖아요. 대기업이고 14,650원으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6조 정도 되니까 좀 비싸긴 한데 뭐 그러니까 구매하기에는 안 비싸다 뭐 그런 의미고 많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신주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가 된다. 그리고 KT보다 좀 덜 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고요. 또 외국인이 6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사는 만큼 좀 많이 오를 거보다는 안 떨어질 거를 안 떨어질 거를 선택했는데 이걸 LGU 플러스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할 예정인 기업은 DB인데요. DB 동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동부라는 대형 기업이고요. 동전주입니다. 이게 963원. 거기다가 시가총액도 크지 않죠. 그리고 최근 25일 이내 기간 외국인의 최대 매수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여러 지금 테마주 뭐 테마 인터넷 핀테크 태양광 클라우드 ESS 또 SI 뭐 이런 것들 했는데 SI와 클라우드 두 가지에 연결되는 회사가 DB였어요. 그래서 DB를 30% 정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양광 업체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는 일단은 외국인이 최근 4일 연속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들도 최근 중에서 이틀 금요일 목요일 크게 순매수를 했고요. 월봉에서도 최근 오히려 또 좀 많이 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0% LG U 플러스, 30% DB, 메커스 20% 이렇게 구매할 예정이고요. 조금 테마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기술주, 바이오, 다시 기술주긴 한데 핀테크, 뭐 정보화 아니면 친환경 이런 쪽으로 좀 바뀐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들도 좀 많이 가고 최근에 많이 가는 추세네요. 딱 목요일부터. 그래서 조금 바뀐 테마를 알고 바이오를 가지신 분들은 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까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테마들이 아니시라면 조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같이 가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파는 게 좋겠고 한미 정상회담 뉴스를 봤는데 어, 한국에서는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포장이나 뭐 이런 라벨이나 뭐 병을 새로 한다던가 뭐 그런 좀 기본적인 생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 쪽에는 한국 바이오에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죠. 그래서 바이오보다는 이런 기술주, 테크주, 거기다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는 아니지만 수익 나서 1,000만 원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